여러분 안녕하세요. 경인남과 토론합시다. 오늘 대주제는 바로 중국입니다. 중국의 공습이 시작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. 트럼프가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중국도 그것에 질세라 맞불을 지피고 있습니다. 중국 전문가로 꼽히시는 분이시죠? 박승찬 교수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반갑습니다. 네,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네. 그래도 처음 저희 채널 맞습니다. 출연하셨으니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경남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근데 교수님한테 좀 하고 싶은 말이 왜 지금 불러주셨을까? 네, 죄송합니다.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저의 장점은 아마 현장을 좀 많이 뛰는 스타일이고 또 우리 기업들 제가 또 다른 조직에서 기업 회원들을 끌고 있는 조직이 있거든요. 그래서 네. 중국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분들도 한 몇천 명이 되는데 예, 하여튼 현장 속에서 중국을 가까이에서도 보지만 또 미국적인 시각이나 또 멀리서도 중국을 보려고 하는 현장을 뛸 산업적인 부분에서 많이 뛰고 있는 박승찬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실 오늘 이사하시는 날이신데도 초대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. 네.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네.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네네네. 일단 트럼프의 행보에 거의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? 했거든요. 네. 그래서 트럼프가 취임사 할 때 빅테크 기업들 수장들을 앞에 세워놓고 이렇게 했는데 혹시 이번에 시진핑이 이 빅테크 기업들 중국 빅테크 기업들 수장들을 다 불러 모았단 말이에요. 이 모습들이 약간 예민하게 대응하는 모습이지 않나 이렇게 전 들여다보는데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보셨어요? 일단 그 빅테크에 부른 것은 이제 2월 달이고 네. 1월 20일 취임할 때는 이제 그때는 아니었고 네. 그 이번에 수장 그 우리가 할 때 취임식 날 1월 20일 날 뭐가 있냐면 바로 딥시크 R1이 발표가 맞아요. 되고 예. 네. 그래서 더 난리가 난 거죠. 네. 예. 그러고 나서 바로 그날 오후에 리창 총리가 그 우리가 말하는 양원펑이라는 딥시크 CEO들이 만났죠. 네네. 총리가 만났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뭐냐 그랬을 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칼럼에도 이야기했지만 매우 만들어진 각본이다. 네. 예. 그래서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매우 의식하는 게 맞다. 왜 하필 1월 20일 날 트럼프 취임식 날 네. 그 아론이라는 딥시크를 발표를 하고 또 양원펑이라는 사람이 감춰져 있다. 그때 그 사진 한 장 같이 회의석상의 모습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죠. 네. 그래서 매우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다. 그리고 이제 신비 주석이 이제 6년 3개월 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빅테크 기업들 뭐 화웨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샤오미라든가 지금 뭐 딥시크라든가 걸 다 불러서 미팅을 했죠.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다 미국을 견제하고 의도하는 그래서 만들어진 봐라라는 의미가 있다. 네. 그래서 교수님 말씀에 100% 동의를 하고요. 네. 하고 지금 중국 내부는 거의 모든 게 미국에 타겟팅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예. 네. 그러니까 모든 정책이 뭐 지금 뭐 외교부 장관이 어디를 가든 뭐를 가든 다 그 속내에 그 뿌리는 네. 그냥 미국이다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중국이 거의 미국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다. 지금 미국 예. 그쵸 지금 미중 관계 부분들을 뭐 제가 여러 방송에서 말을 했지만 거의 미중 관계는 이제부터 시작이고요. 예, 이제 더 본격화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중국도 지금 뭐 거의 뭐 A부터 Z까지 준비를 다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많은 공무원들도 만나보고 제가 이제 중국 청와대를 졸업을 기술 경영을 했고 네. 그다음에 뭐 제가 대사관에서 뭐 중국 통상 뭐 경제를 계속 연구하고 현장을 보면서 많은 또 채널이 있지 않겠습니까? 여러 채널을 취합해서 보면 예. 모두 정책이 진짜 미국이 있다. 그다음에 지금 이걸 가지고 또 시진핑 주석은 자기의 또 사연임까지도 연결고리를 만드는 여기 매우 복잡한 또 함수가 있습니다. 네네. 여기 함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차차 또 그러네요. 이야기- 예, 예. 그러니까 사연임을 위해서는 중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성장률이 예를 들면 뭐 4%대, 3%대로 내려오는 것을 방어해야 되는데 방어하기 위한 어떤 액션도 빅테크를 통한 그런 움직임인 것 같다라고 총평을 일단 해볼 수 있겠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테크 기업들 성장이나 중국의 첨단 산업
그다음에 중국 GDP에서 이 첨단 산업이 갖고 있는 비중을 계속 올리려고 그러죠. 중국에서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고품질 발전이라는 게 있어요. 여러분들이 중국 기사를 보면 이거 용어가 좀 어려운 게 많거든요. 네네. 그러니까 고품질 발전이라는 의미는 과거에 중국에 있는 전통 제조 산업의 발전 방향을 바꾸려고 체질을 바꾸려고 하죠. 근데 그 시간이 걸려요. 그러니까 지금은 그 시간에서 좀 여러 가지의 딜레마가 많아요. 그래서 지금 부동산도 힘들고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진핑 주석이 이번 6년 3개월 만에 만났다고 했죠. 민영 기업들. 네. 6년 3개월 전에는 주 핵심 아젠다가 부동산이었어요. 예. 예. 그래서 어쨌든 부동산 비중을 이번에도 양회 때 아마 나올 건데 부동산 여전히 중요하지만 계속 고품질 발전을 계속 그 단어가 갈 거예요. 그거는 체질을 바꾸겠다. 그래서 첨단 산업 키우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사연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연님은 왜 중요하냐면 미국이 중국을 때리는 것은 시진핑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. 한편으로는 고마워. 자꾸 때리면 때릴수록 뭘 집약해 할 수 있잖아. 네. 내가 이걸 극복할 수 있어. 네. 그러니까 나는 사연님을 해야 되는 명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. 그러네요. 예, 명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. 야, 저렇게 때리는데 야, 우리가 이렇게 똘똘 뭉쳐야 되잖냐. 네. 그러니까 일단은 14억을 하나로 묶는 게 중요해. 그러니까 이제 그건 한편은 고마워. 네. 다른 한편으로는 힘들지 경제가. 중국은 5% 성장을 해야 되는데 네. 수출이 힘든 상태라면 이게 이제 버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버텨야 되고 견뎌 나가야 되고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번에 딥시크 나오고 또 제가 여러 테크 기업들을 만나보고 현장을 만나보고 방문하고 인터뷰하고 이렇게 보면 네.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항상 우리가 보는 것보다 빠릅니다. 그게 중국 체제의 특성이에요. 네. 중앙에서 나오면 지방에서 KPI가 매우 명확해요.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은 야, 그거 다 조작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. 부분이 조작이 있겠지만 조작으로 보면 중국의 성장이 안 보입니다. 중국의 변화가 안 보입니다. 네. 제가 기업들 대기업 CEO도 강의도 많이 하거든요. 네네. 이름만 대면 아시는 많은 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재벌 10위 안에 들어가는 분들 그분들 만나서 나오는 핵심은 뭐냐면 도대체 지난 5년 동안 중국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. 코로나 때문에 못 갔어. 뭐 하다 보니까 뭐 우리 반중전서 못 갔어. 근데 가보니까 이건 뭐지? 예, 예. 그러니까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분들의 말이에요. 자, 그러면 제가 도대체 중국에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제가 가보고 만났던 걸 풀어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강의를 시작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딥시크는 저 입장에서는 매우 뭐라고 해야 되나? 그냥 뭐 예상했던 거였어요. 네, 네. 이상하지도 않아요. 네. 근데 세상이 난리예요. 왜 이리 난리지? 네. 나올 거라 생각했었는데. 정말 말씀하신 대로 너무 좀 의미심장하고요. 특히 오히려 한편에서는 고맙다라는 이 표현도 좀 참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참 안타깝지만 너무 이렇게 갈등이 이렇게 고조됐지 않습니까? 이런 국면에 오히려 뭔가 이 예를 들어서 우리 양떼라고 해보면 양떼가 막 서로 그 안에서 조직 내에서 막 갈등해요. 근데 예를 들면 같이 싸워서 이겨내야 될 늑대가 나타나면 아마 오히려 똥돌 뭉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.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. 물론 늑대가 나타나면 양떼들은 힘들어요. 경제적으로는 부담이 돼요. 그러나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똘똘 뭉치는 데는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똘똘 뭉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겠다. 그러니까 사연임을 준비하는 시진핑으로서는 그런 면에서는 한층 명분이 되는 거죠. 그렇죠. 그런 해석이 참 의미심장합니다. 네, 그 예. 다른 분들은 뭐 이건 누가 이야기한 것도 그건 제가 이렇게 그렇죠. 이렇게 분석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속내는 분명히 그럴 거다. 아,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게 하는 게 뭐냐면 제가 미국에서도 오랫동안 미국이 중국을 앞으로 어떻게 때릴 것이냐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도 오래 있었고 했는데 제가 하고는 것은 도대체 속내가 뭐냐, 중국이 뭘 하려고 하는 거지. 예,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하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고 우리 산업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되고 우리 기업이 어떻게 생존해야 되냐를 계속 하는 것도 제 일이기 때문에. 네. 그러면 전 네. 이 부분에 먼저 포커스를 두고 양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네, 하겠습니다. 네. 포커스 두고 싶은 게 이겁니다. 중국 입장에서는 한때 정점이 14%대 성장을 하다가 성장률이 이제 5%마저 깨지고 그리고 올해는 뭐 IMF 전망 기준으로는 4%대 중반 정도를 전망하고 있죠. 물론 중국 입장에서는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했고 그게 이제 5% 정도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근데 어쨌든
중국의 국영제와 신경제를 구분했을 때 이제 국영제 측면은 도저히 뭐 유동성을 퍼부어도 이게 회복세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부동산 시장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뭔가 경제적으로 도약을 하긴 해야 되는데 분명 트럼프의 압박이 무섭긴 무서울 겁니다. 이번에 관세를 또 추가 10%를 보고 그러니까 기존 관세율에 10% 추가 관세를 이미 발표했는데 거기서 또 추가 관세 10%를 지금 발표한 거예요. 네. 그럼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받으면 안 되고 뭔가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고 경제적인 측면. 경제적인 측면은 분명 압박인 겁니다. 그렇죠. 그러나 정치적으로 보면 오히려 고마운 측면도 있다.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전 통찰력이 있다고 저는 평가가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시진핑의 속내는 양회를 통해서 특히 뭔가의 대대적인 발표를 할 거예요. 두 가지 시나리오 아니겠습니까? 하나는 깨갱하거나 화해하겠다. 나 이렇게 이런 전쟁 확전시키지 않겠다라는 느낌의 양회가 있을 수도 있겠고 주로 이제 양회를 통해서 혹은 야 너 그렇게 해? 나도 만만치 않아 나 굴하지 않아라는 것을 또 한번 강하게 발표하지 않을까. 그러니까 크게는 이 두 가지 시나리오예요. 그렇죠. 그것에 따라서 이 시장은 완전히 바뀔 겁니다. 맞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십니까? 일단 큰 골자로. 매우 명확합니다. 지금 네. 말씀 속내 두 가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? 네. 깨갱 그다음에 만만치 않아 두 가지 말씀하셨잖아요. 네, 네. 뭐 저희 답은 뭐 1초도 고민 안 합니다. 두 번째입니다. 예, 1초도 고민하지. 예, 1초도 고민하지 않습니다. 이거는 뭐 30년 동안 제가 현장을 뛰고 보았던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가 확신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거고요. 지금 이미 작년에 중앙정치국 회의라는 것은 서열 1위부터 20, 뭐 우리가 한 5, 60위까지만 모이는 네. 중국을 이끄는 사람. 거기 자체가 일단 동일 원칙을 이야기했어요. 네네. 너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, 너도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똑같이 가겠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시진핑이 속내가 이제 깨갱깽하면 이건 명분이 안 쓰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전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동일 원칙을 가지고 한다라고 한데 하지만 양회 때도 이제 하겠지만 절대 양회 때 미국이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.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미국을 향한 정책이고 어투고 그 숨어 있는 함의가 다 그렇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네. 그러면 근데 두 번째 아까 만만치 않아 진짜 만만치 않고요. 근데 만만치 않은데 그 고통이 많다고요. 아까 올해 만약에 수출이 작년 2024년도 같은 경우 중국 GDP의 수출이 엄청 역할을 했어요. 한 30% 이상을 했어요. 예. 소비가 안 되는 부분에서. 근데 올해는 그 수출이 끝까지 안 될 것 같거든요. 그러면 답은 이제 뭐 차차 얘기했지만 이제 결국은 이제 중국이 이제 인프라 투자를 하든가 이제 소비를 키워야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중국의 속내는 그래도 이제 미국가 계속 이 메시지를 던지겠죠. 그래서 이제 우리 둘이 싸우면 예, 너나 나나 다 안 좋다. 또 세계 영향이 크다. 그래서 우리는 싸우지 말고 교촉 같이 하자. 이런 메시지를 던질 거기 때문에 하겠지만 근데 뭐 트럼프 입장 그렇게 안 할 거고 트럼프는 확연하게 이제 뭐 역할 분담 내가 세계 넘버원이라는 것을 네가 인정을 해야 된다. 우리는 인정을 못 하겠다. 제가 역사 좀 돌아가 볼게요. 2013년 트럼프 시진핑 주석이 처음에 당선되고 미국을 갔을 때 그때 오바마 대통령을 만났어요. 네. 그때 시진핑 주석이 뭐라고 했냐면 태평양이 이렇게 넓은데 좀 나눠가지고 혼자 관리하기 힘드시죠. 오바마 야 이게 뭐지?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지금? 그게 신형 대국 관계야. 야 그거 넓은데 혼자 하기 힘드니까 내가 같이 나눠 좀 역할을 하자.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미 그때부터 이제 미중의 전략 경쟁은 예견되었던 거고 그게 더 심화되는 거고 그게 오바마 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 1.0일 때 우리가 아는 미중 전략 경쟁이 시작된 거였거든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은 만만치 않다. 그래서 저는 트럼프 2.0에서 미중 관계는 더 심화될 거다. 예.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시는 건 그냥 잔잔한 물결이라고 보시면 돼요. 네. 더 심한 파도가 몰려. 그럼 대한민국 준비되어 있냐 이거지.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 역할이 매우 중요하시고요. 아닙니다. 예.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도 교수님한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저는 트럼프 2.0이 더 미중과 더 심할 거로 보는데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보는지 저는 그것도 사실 궁금하긴 한데 왜냐하면 저랑 의견을 달리하신 분도 있거든요. 네네. 화해할 가능성이 있다. 뭐 이렇게 말씀하신 전문가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우리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